자, 한 나라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253번 싸워서 253번 모두 이겼습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포로입니다. 적의 포로로 잡힌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친 사람은 부축해서 죽은 사람은 시신이라도 들쳐매고 끝까지 자기 형제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적군이 그들에게 붙인 별명이 있어요. 유령입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도 없이 나타나서 적진 한복판을 휘젓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해서 적이 직접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대의 이름이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지워졌습니다. 누군가 이 이름을 지우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영웅들의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얘야, 한국을 도왔다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자기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식한테 숨겨야 하는 나라.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 자식한테까지 입을 막았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이야기는 1950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한국이라는 이름은 세계 지도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유엔에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처음에는 다들 머뭇거렸어요. 자기들 일도 아닌데 왜 가서 죽어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한 늙은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보내겠습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 하일레 셀라시에입니다. 에티오피아 황제죠. 이분 이름은 좀 낯설어도 이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어보시면 왜 머나먼 한반도까지 군대를 보냈는지 한 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기 15년 전인 1935년이었어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갑자기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명분도 없고 도발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식민지를 더 갖고 싶어서 무력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망명을 떠나서 국제연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만 해도 유엔이 아니라 국제연맹이라는 비슷한 기구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황제가 직접 호소합니다. 이대로 약소국이 강대국 마음대로 짓밟히게 두면 다음 세상은 더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국제연맹은 답이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모르는 척했고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그 굴욕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뒤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또 다른 약소국이 같은 일을 당하게 둘 수는 없다. 이게 그가 한국에 군대를 보낸 이유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셀라시에는 그냥 아무 부대나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친위대를 보냅니다. 황실 근위대라고 해서 황제의 목숨을 지키는 정예 중의 정예입니다. 그 부대 이름이 강류 부대였어요. 강류는 에티오피아 말로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5차례에 걸쳐 연인원 6,037명이 이 머나먼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충격적인 건 그들이 도착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땅에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적군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립니다. 유령. 사실 이게 처음에는 미군 사단도 좀 의심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군대가 영하 20도가 넘는 한국의 겨울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미군 사단장이 깜짝 놀랍니다. 미국 7보 병사단 32연대에 배속됐는데
야간 정찰을 시키면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미국 종군 기자 마샬이 직접 봤다고 기록을 남겼어요. 강류부대 병사 단 8명이 어둠 속에서 800야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800야드면 약 730m예요. 적진 한복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중국군 2명을 산채로 끌고 그대로 다시 걸어 나옵니다. 우리 측 부상자 단 1명도 없이요. 마샬은 자기 노트에 이렇게 적습니다. 8명의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무인지대 800야드를 가로질러 적의 참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미국 종군 기자가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적은 기록입니다. 적군 입장에서는 진짜 유령이 들어온 것 같았겠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한 번이 아니었어요. 강요 부대는 단장의 능선, 폭차필, 삼각고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아는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 여러분, 2가지 숫자만 더 들으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겁니다. 첫째, 253전. 강요 부대가 한국 땅에서 치른 전투의 횟수예요. 둘째, 253승. 그중 진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숫자가 있어요. 포로 0. 포로로 잡힌 강요부대 병사가 단 1명도 없습니다. 부상자도 시신도 그들은 절대로 적진에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 시신을 적의 손에 넘기는 건 군인의 명예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친 사람은 없고 죽은 사람은 메고 끝까지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대가 세계 전쟁사에 또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류 하면서 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됐을 때 강류 부대는 122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그들을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한 명 한 명 가슴에 훈장을 달아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웅들은 그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비극으로 갈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1974년이었어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 21년이 지난 해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갑자기 공산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름은 데르그 정권. 맹기스투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셀라시의 황제는 끌어내려져서 이듬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맹기스투 정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강류 부대 참전 용사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맹기스투는 공산주의자였거든요. 한국전쟁에서 공산군과 싸운 강묘부대 병사들은 맹기스투 입장에서는 거치적거리는 존재였습니다. 자기들 사상의 적과 싸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째, 강류부대 병사들이 가슴에 달고 있던 훈장을 강제로 뜯어냅니다. 둘째, 평생을 약속받았던 연금을 끊어버립니다. 셋째, 강류부대 전후에는 강제 해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진짜 무서운 단계입니다. 1977년부터 1978년 사이에 에티오피아에서 붉은 테러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맹기스투 정권이 자기들 사상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처형한 시기예요. 이때 강요부대 출신 병사들 중 일부가 반혁명분자라는 죄목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합니다.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가장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맹기스투에게 한 통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어디서요? 평양에서 들어옵니다. 북한이 맹기스투에게 같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가 되려면 한 가지만 해달라고 합니다. 강요부대 따위는 없었던 일로 하라.
한국 전쟁에 군대를 보낸 적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돕겠다. 맹기스투는 그대로 따릅니다. 강요 부대는 공식적으로 부인됩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한국전쟁 참전 기록은 사라집니다. 길거리의 강요부대 기념비는 부서집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일이 그날 이후에 벌어집니다. 에티오피아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얘야,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을 도왔다는 그 말.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들키면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식한테 숨겨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요. 자기 아버지가 적국 한복판까지 걸어 들어가서 동료를 살리고 돌아왔다는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자기 자식 앞에서는 입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영웅들은 입을 막은 채로 늙어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그 집안에서 금기어가 됐어요. 누군가 술 한 잔 들어가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옆에서 아내가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자식들 듣겠다고요. 그렇게 영웅들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자기 나라에서요.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68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15년쯤 됐을 때예요. 강원도 춘천 공지천변에 카페 하나가 문을 엽니다. 이름이 이디오피아 집입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선 로스터리 카페예요. 가게 앞에 에티오피아 국기가 걸려 있어요. 왜 거기에 세웠을까요? 강원도 춘천이 강류부대 병력이 머물렀던 인연이 있었고 한국전 참전을 기리기 위해 그 가게가 세워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빨리 그들을 기억하기 시작한 곳이에요. 두 번째, 2004년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가 자매도시 관계를 맺습니다. 한국의 한 도시가 아프리카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춘천은 그걸 했습니다. 왜요? 강류부대가 지나간 땅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2007년이 진짜 결정적입니다. 춘천 공지천변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이 문을 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한국 안에서 단일 외국 한 나라만을 위해 시민모금으로 세워진 기념관은 이게 처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모아서 외국 한 나라 병사들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세운 기념관이에요.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시면 강류부대 병사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지워진 이름이 한국 땅에서는 새겨진 채로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한국 정부의 보답입니다. 우리 국가보훈부는 강류부대 후손 350명에게 매달 장학금을 보냅니다. 화천군은 후손 420명에게 별도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LG가 코이카와 손을 잡고 강요부대 후손 23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정부는 강요부대 후손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줬어요. 후손 68명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유학을 온 후손도 25명이 됩니다. 다섯 번째, 2024년에는 우리 보훈부 장관이 직접 아디스아바바를 찾았습니다. 강정의 장관이었어요. 강 장관이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강류부대 후손들에게 주는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합니다. 2025년 9월에는 아디스아바바 현지에서 후손 장학금 수여식이 또 열렸어요. 70년 동안 한국은 단 한 해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보답보다 더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노인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합니다. 강류부대 2차 파병 출신 일마 벨라추 옹입니다. 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지금 90이 넘으셨습니다. 이분이 어디 사시냐?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 평범한 동네에 사세요. 그런데 이분 집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른 집이 아닙니다. 이분은 자기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전 참전 박물관입니다. 거실에는 한국에서 받은 훈장이 걸려 있고 벽에는 한국전쟁 당시 사진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흙이 작은 유리병에 담겨 있어요. 70년 전 자기가 발을 디딘 그 한국 땅의 흙입니다. 맹기스투 정권 시절 한국을 도왔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그 시절, 그는 그 모든 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집 문을 닫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보면서 그 기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맹기스투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자기 집을 통째로 박물관으로 열어버립니다. 동네 이웃들에게 그리고 한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기가 한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자랑스럽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70년 전이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한국을 도왔다는 그 말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런데 2025년 가을, 그 손주들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손에는 장학증서를 들고 한국 대학교 강의실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그들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그 작은 박물관이 있고 태극기가 펄럭이고 한국전쟁 훈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가 한국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한국을 위해 싸우셨어요. 입을 막혀야 했던 그 이름을 손주들이 한국 땅에서 자랑스럽게 다시 부릅니다. 평양이 지우라고 한 그 이름을 한국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손주들이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강류부대 생존 참전 용사는 약 62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은 90대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시 불러드릴 수 있는 시간이요. 강류는 에티오피아 말로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75년 전 그들이 우리에게 와줬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졌던 그 겨울에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를 살려주기 위해 그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줬습니다. 253번을 싸웠고 253번 모두 이겼고 우리 형제 단 한 명도 적의 손에 두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잊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잊지 않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강류라는 2글자를 기억하는 것.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강류부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한 줄이 평양이 지우라고 한 그 이름을 다시 살립니다. 그 한 줄이 입을 막혀야 했던 영웅들의 이름을 한국 땅에서 다시 부릅니다. 강류부대,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